민수는 체중이 147kg, 325파운드이었고 심장마비로 친구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아내 지영은 민수의 건강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수의 다이어트 목표와 연계하여 부부관계 횟수를 1년에 단 4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4번은 밸런타인데이, 결혼기념일, 그리고 두 사람의 생일뿐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약 53kg 118파운드를 감량하여 94kg에 207파운드까지 내려왔지만 정체기에 부딪히자 다이어트를 포기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민수가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자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 발단이 된 치명적인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다이어트를 포기한다면 1년에 4번뿐인 친밀함조차 보장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밖에서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협박 직후 그들의 결혼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로 인해 민수의 눈에 서린 슬픔과 상처를 목격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감정이 슬픔에서 분노와 혐오로 바뀌면서 결혼 생활의 토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즉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의 다이어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급기야 외도를 형벌처럼 들먹이며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민수에게 끼친 파장을 뒤늦게 자책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위해 50kg이 넘게 살을 빼며 쏟았던 그 엄청난 노력을 강조하며 깊은 허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영이 친밀함을 도구로 자신을 조종해왔다고 비난하며 그 보답이 고작 지속적인 결핍과 외도의 위협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행동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대혼란을 불러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절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이미 외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영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스스로 파괴했다고 느꼈으며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영은 후회하며 울먹였고 결코 외도할 의도는 없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혐오감 섞인 표정의 민수는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 민수는 몇 분 후 식탁을 떠나 차고로 향했습니다. 차고에서의 시간은 민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영은 상황의 위중함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지영은 민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던 점과 민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랐던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차고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실 아내가 이미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그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오늘 낮까지만 해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난 지금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래에 자신을 배신할지 아닐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반드시 알아내야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 흘린 눈물로 눈과 코가 빨갛게 부어올라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잠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지영에게 다이어트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이전에 합의했던 대로 1년에 단 4번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택은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민수는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그녀의 내연남이 될 수도 있는 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내비쳤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차갑게 말하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즉각적인 관계 종결로 이어질 것임을 단언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그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선언하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을 마친 민수는 점심은 먹지 않고 나갈 것이며 저녁 때나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리하기 싫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는 차가운 말을 남긴 채 집안 분위기를 팽팽하게 긴장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수는 카운터 위에 차키를 챙겨 뒷문을 통해 차고로 나갔습니다. 몇 분 후 지영은 차고 문이 열리고 민수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하며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들렀다가 침대에 누워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민수는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통신사를 방문해 집 전화와 아내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두 전화기 모두 본인 명의였기에 서류를 떼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일반 전화통신사에서는 전자 데이터로 받을 수 있으며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지난 3년치 통화 기록을 CD에 담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는 요청한 모든 자료를 손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3년치나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한 이유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까지 소급해 살펴봄으로써 지영이 처음부터 그를 멀리하게 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번호라며 직원이 망설였지만 민수는 자신의 명의로 된 가족 결합 상품임을 입증하며 정보를 요구했고 결국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 역시 1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전자 파일로 수령했습니다. 민수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신사를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후 4시경 귀가한 민수는 지영이 침대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컴퓨터를 켜고 두 장의 CD에 담긴 데이터를 문서 폴더에 새 폴더로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분석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고 지영이 부부관계를 1년에 4번으로 제한했던 시점의 첫 달 통화 내역부터 살폈습니다. 2008년 9월 집 전화로만 19개의 번호로 96건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신사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데이터를 발신 번호, 날짜, 시간별로 정렬했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지자 지난 2년 동안 집 전화로 이루어진 모든 통화 목록을 작성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지영의 휴대폰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려던 찰나 서재 문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민수는 하던 작업을 모두 저장하고 증거를 숨겼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문을 열자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량한 몰골의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과 코는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민수의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깊은 후회를 전하며 자신이 안긴 상처와 분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잔인했음을 인정했고 민수의 다이어트 과정에 간섭한 것이 선을 넘은 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비록 상황의 압박을 느꼈더라도 다이어트를 계속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민수의 결정이었어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용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그녀를 위해 체중 조절을 하며 잠자리까지 참아왔던 자신의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현재 상황을 방안의 고릴라처럼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지영이 자신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확실함은 그를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향후 관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외도가 없었고 미래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영이 섣부른 말과 협박으로 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신뢰를 저버린 그녀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녀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실언을 잊어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업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폭풍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슬프게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방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지영아, 뭐 좀 먹을래?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민수 씨. 생각 없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에 민수는 차를 몰고 근처 그리샴이라는 내시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술을 마시러 가던 곳으로 음식이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맥주 몇 잔과 기름지지만 맛있는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 전에 그라면 일주일에 맥주 2캔 이상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햄버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살이 찌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방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지영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작업이라 시간은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리스트를 합쳐본 결과 지난 2년 동안 45개의 번호로 총 482건의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발신 번호별로 통화 횟수를 정렬했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것이 약 300건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약 200번, 장인 장모님께도 비슷한 횟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의 자매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횟수의 통화가 있었고 민수의 형인 민우에게는 그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가 아는 친구들의 번호가 여럿 있었고 모르는 번호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자세히 살피던 중 민수는 전혀 모르는 번호 하나에 200건이 넘는 통화가 또 다른 모르는 번호 하나에 50건 이상의 통화가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30건 정도씩 걸려온 번호들은 미용실, 상점, 교회 등 일상적인 곳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번호들은 무시하고 압도적인 통화량을 기록한 두 개의 생소한 번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두 번호의 통화 날짜와 시간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규칙적이었고 민수는 즉각적인 의구심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민수는 상사와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주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근처 식당의 연회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이후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2시 30분이나 3시쯤 사무실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5분이면 어김없이 지영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가 휴가를 갔던 몇 주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10시 55분과 11시 5분 사이 민수가 모르는 첫 번째 번호로 매번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번호를 분석했고, 이 번호는 매달 특정 금요일 오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금요일은 민수가 형과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18홀을 돌고 오후 5시 30분쯤 끝나면 클럽하우스에서 가볍게 한잔하고 귀가하곤 했습니다. 민수가 그 금요일들에 보통 저녁 6시 30분 전에 귀가하면 씻고 나서 지영과 외식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민수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지영이 늘 골프 시작 직전에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민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말해왔다는 점입니다. 민수는 이제 상황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나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지영이 민수와 골프를 치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1년 전 기록까지 확대했고, 자신이 다이어트로 인해 부부 관계를 거부당하기 3개월 전부터 이미 한 달에 한 번꼴로 비슷한 통화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무엇을 했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민수가 할 일은 상대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어떻게 복수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가 걸린 비공개 번호였지만 두 번째 번호는 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훈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가 다니던 헬스장의 전담 트레이너였습니다. 애초에 민수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람도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골프를 치는 금요일마다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그리샴 떼스로 돌아온 민수는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습니다. 저녁 피크 타임이 지나 가게가 한산해지자 그는 평소 안면이 있던 예쁜 웨이트리스 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 첫 번째 비공개 번호의 주인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정훈이 맞다면 미용실에서 추천받은 잠재적인 고객인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며칠 내로 헬스장에 방문하겠다는 핑계를 대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혜진은 상대가 정훈임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제니라고 소개하며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정훈을 추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정훈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혜진은 그녀는 나이 24세, 키 166cm, 몸무게 59kg이라는 가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몸매 품평을 받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52kg까지 감량하고 싶다며 정훈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훈은 최근 한 고객이 그만두어 빈자리가 났다며 반가워했습니다. 혜진은 관심을 보이며 며칠 내로 방문해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정훈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능숙한 연기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헬스장의 정훈임을 확실히 밝혀냈고 그가 여성 고객들에게 수작을 걸고 있다는 사실까지 포착해냈습니다. 정훈이 말한 최근 그만둔 고객이 바로 자신임을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지영은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극도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비참한 기분 속에서도 민수는 혜진의 재치 있는 말들에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녀는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고 민수는 혜진에게 그녀는 지금 그대로도 완벽하니 정훈 같은 놈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칭찬에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고 그를 매너 있는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훤칠한 외모를 칭찬하며 왜 아내가 밖으로 눈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민수 역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수는 2년 전에 자신이라면 매력적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내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훈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세워준 혜진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귀가한 민수는 시간이 늦어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곁에 누운 지영을 바라보며 상실감과 실망감에 휩싸인 그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비참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끝나기 전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수가 침대로 들어가자 잠결에 지영이 사랑해 민수 씨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낮은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고는 몸을 돌려 잠을 청했습니다. 물론 쉽게 잠들 리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이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곧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자신의 등 뒤로 바짝 밀착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몸을 더듬으며 어젯밤의 실언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꼈지만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와 어제 세운 원칙을 상기하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당분간 신체적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씻고 집을 나섰고 지영은 혼자 남아 자책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저지른 짓과 그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평소 신뢰하던 상사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상사는 민수에게 필요한 만큼 휴가를 쓰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상사는 유능한 전자감시 장비 업체의 이름을 알려주며 민수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상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자장비 업체는 민수 상사의 전화를 미리 받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상 증거를 잡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기에 민수는 우선 녹음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수명이 길고 수킬로미터 밖의 수신기까지 전송 가능한 고성능 도청 장치 3개를 구입했습니다. 민수가 귀가하자 지영은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라자냐와 마늘빵, 그리고 달콤한 완두콩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감사를 표하고 TV를 보겠다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주방을 정리한 뒤 거실로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 전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민수에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도청도 고민했지만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훈의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다른 전화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민수는 정훈을 직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이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한 여성 회원과 밀착 트레이닝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민수는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훈이 여성 회원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은밀하게 휴대폰에 장치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예상대로 정훈이 운동에 열중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으로 향했고 수건 위에 놓인 정훈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정훈이 회원과 멀리 떨어진 틈을 타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채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도청 장치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정훈은 여전히 회원과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들키지 않고 수건 위로 휴대폰을 가져다 놓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길 어떡하지? 고민하던 민수는 휴대폰을 바닥으로 미끄러뜨려 수건 근처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났지만 다행히 정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수건 밑으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정훈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며 10시 55분 정각에 헬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회의 전에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민수는 자신이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민수는 차 안에서 수신기를 켜고 정훈의 통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정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정훈은 늘 그렇듯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민수가 예민해져 있다며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자고 몸을 사렸습니다. 정훈은 투덜거리며 아쉬워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영은 정훈과 처음 가까워졌을 때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민수를 사랑하지만 정훈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 민수를 멀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에 몇 주 뒤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며 그동안 정훈에게 다른 여자들과 즐기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영은 정훈의 다른 여자 관계에 질투하지 않았고 민수가 골프를 치러 가는 금요일에 만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구역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다이어트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훈은 민수 주변을 맴돌며 지영을 유혹해왔던 것입니다. 지영은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지영은 다이어트를 빌미로 지난 2년 반 동안 정훈과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남편이 골프를 치는 금요일마다 총 100회가 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고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민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말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청을 통해 민수는 지영이 미용실 예약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목요일, 지영은 미용사 잔인과의 통화에서 민수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 차분하고 조신한 스타일로 머리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섹시한 속옷을 살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정훈에 대해서는 당분간 만남을 줄이겠지만 영영 끝낼 생각은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금요일, 정훈이 먼저 연락해 지영에게 당장 만나자고 졸랐습니다. 지영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민수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습니다. 민수가 안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그녀의 말에 민수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이 철저히 이기적이며 자신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문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토요일 점심 식사 후 초인종이 울렸고 지영이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민수가 수영장을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그녀를 수영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영은 혜진의 묘한 미소를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미란과 수아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민수의 초대를 받았다며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민수의 오랜 직장 동료였고 수아는 그리샴스의 직원이었습니다. 세 명의 미녀가 수영장에 모이자 지영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졌습니다. 세 여자는 선베드에 앉아 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곧 그들은 더 고르게 태닝을 하고 싶다며 비키니 상의끈을 풀고 선베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혜진은 지영의 짜증 섞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들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민수의 손님이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혜진이 지영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샴의 바텐더라고 밝히며 지영이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하던 날 밤, 민수가 가게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혜진은 지영이 큰 실수를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혜진은 민수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조사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민수가 과거의 배신이나 미래의 부정행위를 발견한다면 지영이 바람을 피운 횟수만큼 여기 있는 혜진, 미란, 수아 세 사람과 돌아가며 잠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영은 충격에 휩싸여 반박하려 했지만
혜진은 민수가 그녀를 신문할 것이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자신들이 민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지영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지영이 진실을 숨기려 애쓰는 동안 민수는 새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미란도 다가와 앉으며 민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살이 찌기 전부터 그를 좋아했으며 최근 살을 뺀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미란은 지영과 민수 사이의 문제를 언급하며 민수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의 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아 역시 몇 년 동안 두 사람을 지켜봐 왔다며 민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한 지영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민수 같은 남자를 곁에 둔 지영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랐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민수가 50kg 넘게 감량하고 멋진 남자로 변신한 것을 칭찬하며 자신도 그런 남자를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계획대로 민수가 수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새 여자와 지영을 향해 가볍게 인사하며 태닝이 잘 된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여자들의 매력적인 모습에 감탄하는 척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는 지영에게도 함께 즐기자며 왜 아직 옷을 입고 있느냐고 짓궂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오후 내내 이어진 모욕에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민수의 압박에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민수는 헬스장의 정훈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잡아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의 정기적인 만남을 낱낱이 읊으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혜진, 미란, 수아. 세 여자는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집 전화와 휴대폰 통화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통화 패턴과 정훈과의 잦은 연락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민수는 심지어 혜진을 시켜 그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상대가 정훈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매주 반복된 통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변명하려 하자 민수는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으며 그녀를 향한 사랑보다 고통과 혐오, 분노가 더 크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세 여자를 차례로 소개하며 그들과의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오랜 동료였고 민수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위해 모른 척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미라는 민수의 배려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그리샴에서 민수를 동경해왔던 사실을 밝혔고 민수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칭찬하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민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준 소중한 인연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민수는 새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우지는 않겠다고 단언하며 이들을 만나기 위해 지영과의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서약을 어기고 싶지 않기에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밤에는 바텐더로, 낮에는 서류 송달원으로 일하는 그녀가 이혼 소장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무너져 내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사랑한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난 2년간 그녀의 행동이 이미 대답이 되었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100번이 넘는 상습적인 배신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고 민수는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새 여자와 자유롭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쾌락을 통해
지영이 정훈에게서 느꼈던 만족감을 자신도 이해해보고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지영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지지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 여자에게 조만간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짐을 챙겨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영은 수영장 옆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내연남 정훈에게 닥친 참혹한 결과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영이 전날 정훈과의 약속을 취소했을 때 정훈은 수요일마다 만나던 다른 유부녀 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이 동네 큰손인 성민의 아내 민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성민은 부하들을 데리고 정훈을 찾아가 가루가 되도록 패버렸습니다. 정훈은 이빨이 다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성민은 민수에게 정훈을 직접 응징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민수의 강력한 한 방에 정훈은 다시는 구실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훈의 불행에 대해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잡아댈 것이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골프를 치는 날이었기에 완벽한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법정에서 보자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남겨진 지영은 2시간 동안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7개월간 이어졌고 지영은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했던 말과 달리 새 여자와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대신 2마리의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해 그들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며 치유받았습니다. 민수는 147kg에서 94kg까지 감량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